적적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자, 오늘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먼저 교과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시험 예고를 다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보는 친구들한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못 본 친구들은 시험 예고를 못 들을 것이고, 동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시험 예고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민간 단체였던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해산시켰다는 것을 들었는데, 고종이 그런 독립협회의 활동에 불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대한국국제라는 이거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대한제국.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그리고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국국제. 자, 그리고 광무개혁이라는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개혁입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계 발급, 이 네 가지가 오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의 활동,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이권들을 서양에게 많이 뺏겼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독립협회가 비판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권리, 이제 조선시대의 백성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자유민권운동을 펼치면서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는데, 고종이 이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고종이 여러가지 우려와 불만으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을 궁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자, 이 요구로 인해서 1년 만에 고종이 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궁으로 복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사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관파천으로 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위신이 정말로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이제 원래는 왕이었죠, 고종이. 근데 이제 원래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만 황제로 선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떤 황제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 고종이 나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황제로서 황제국이 되겠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리고 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독립협회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국국제라는 것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자, 대한국국제입니다. 자, 주요 포인트만 선생님이 발췌했습니다. 자, 1조 보면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지금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의 어떤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제국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고, 자, 제2조 중요합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전제정치는 뭐냐면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황제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정치를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떤 국민의 권리나 이런 독립협회에서 주장했던 국민의 권리, 이런 것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어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를 추구했다면, 고종이 추구했던 정치는 2조에 보듯이 황제가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리고 황제에 의해서 모든 정치가 통솔되는, 상당히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는 겁니다. 또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군대를 모두 3조 5조에서 보면 모두 군대를 고종이 통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중간고사에 출제하겠습니다. 예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 아관파천 1896년 2월 러시아 공산당 가서 살게 됐고, 자, 이 상황에서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독립협회를 설립해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는 활동, 그리고 뭐 만민공동회 같은 활동 여러가지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1년 만에 1897년 2월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우리 조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 10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제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고, 대한제국의 헌법을 반포함으로써 이 대한제국은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모든 정치가 시행되는 나라다라는 이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어떤 근대화 노력입니다.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여러가지 이 근대적 제도와 기술개혁인데, 원칙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구본신참이라는, 구는 옛구자입니다. 옛구자.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조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광무개혁의 방향을 담은 네 글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계라는 것을 나라에서 발급을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왕토사상이라는, 이 국가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는 왕토사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집이 있고 개인적인 땅이 있고 다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는 왕의 것이다, 개인적인 소유는 사실 거의 인정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서양처럼 개인도 소유권이 있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은 산업 교육 분야에서 이런 근대화 노력을 추진하고, 주로 한계점은 이 황제권 강화, 우리 대한국 국제에서 봤듯이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둔 나머지 국민의 권리는 전혀 보장하거나 서양처럼 민주주의 정치로 방향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점. 자, 그래서 지계 발급, 이거 선생님이 시험에 낼 겁니다. 이 자료 교과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자료 광무개혁 때 지계 발급, 토지 소유, 개인에게 이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것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